이 시간은 퇴직 전에 신중년분들이 재무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나열식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정년퇴직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퇴직 전에 하지 말아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녀에 대한 사전 증여. 둘째, 과도한 자녀 교육비와 결혼 비용 지출. 셋째, 준비 없는 조기 퇴직. 넷째, 주식 투자. 다섯째, 준비 없는 창업입니다. 물론 이러한 5가지를 하더라도 충분한 노후 자금이 있다고 계산되면 어느 정도는 하셔도 됩니다. 이 5가지를 금지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퇴직자들의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을 부양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하여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전 증여는 절세를 위해서도 꼭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자녀에게 절세 목적으로 사전 증여하는 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하지만 사전 증여는 퇴직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상속증여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증여를 할 경우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넉넉히 고려하는 범위 내에서 증여하여야 합니다. 자녀 교육비와 결혼 비용은 부모의 의무인데 이를 지출하지 않는다면 부모 자식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녀 교육비와 결혼 비용을 무조건 지급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퇴직 후 현금 흐름은 여러분들의 노후 자금을 중심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와 별도 논의를 통하여 노후 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한선을 정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결혼한 자녀들도 경제적인 문제로 부모님이 어려움을 겪는 건 원치 않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퇴직자들이 재산을 증식할 목적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잘 알다시피 개인 투자자가 주식으로 돈을 벌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설령 운이 좋아 처음에는 약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벌게 되면 자신이 주식 투자에 재능이 있는 줄 착각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금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모아놓은 목돈 또는 대출을 통해 투자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번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할 시점에는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모은 재산이 엉뚱한 곳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퇴직을 한 후 재취업을 하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자영업을 해서라도 소득을 얻어야 하는데 왜 창업을 하지 말라고 하나요? 창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준비 없는 창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창업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약 6-7개월이라고 합니다. 소요 기간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창업하는 아이템에 대한 지식이 없을 뿐 아니라 고객을 대하는 자세와 서비스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으로 자영업을 창업하는 분들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열에 하나는 버틴다고 했는데 요즘은 100에 하나 버틴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영업 대표가 직원보다 급여가 적은 것은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창업을 원할 경우 아이템에 대해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것은 필수이며 먼저 자영업으로 성공한 선배들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등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후 다시 생각해도 자신이 있다고 느껴지면 그때 창업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을 한 후 노년기에 찾아오는 리스크는 어떤 게 있나요? 퇴직 후 찾아오는 5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나, 황혼이혼 리스크. 둘, 창업 실패 리스크. 셋, 중대질병 리스크. 넷, 성인자녀 부양 리스크. 다섯, 금융사기 리스크입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황혼이혼 리스크는 그동안 경제활동에만 전념한 남편분이 퇴직 후 아내 또는 자녀들과 겪게 되는 불협화음으로 최악의 경우 황혼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창업 실패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 없이 창업한 경우 6개월 내에 실패할 확률이 99%입니다. 초기 투자자금 회수는커녕 대출을 받아 직원들 급여를 주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므로
시간이 갈수록 손해보는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대질병 리스크는 연로할수록 면역력이 떨어져 사소한 질환이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이를 치료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큰 질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 부양 리스크는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독립하지 못해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부모는 성인 자녀의 용돈까지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융사기 리스크는 목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들을 노리는 불법 다단계 세력과 지인들의 유혹이 많아집니다. 이럴 경우 매월 정기적인 수입이 없다 보니 당연히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5대 리스크 중에서 황혼 이혼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는 방법은 없나요? 나이가 들어 이혼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심신의 안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정이 사라지게 되므로 해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변해야 합니다.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부부간의 역할이 정해져 있었고 심정적으로 서로 이해했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는 다 덮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역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역할을 바꿔서 생활하다 보면 서로 간에 힘들었던 부분도 이해하게 되며 애틋한 정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매일 저녁 설거지를 한다고 합니다. 역할 분담 차원일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도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부부간의 역할이 명문화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는 것뿐입니다.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항상 유연한 사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매월 받아왔던 급여가 없어지게 되므로 경제적으로 타격이 올 것 같습니다. 물론 실업급여로 일정 금액을 받기는 하지만 금액 차이가 크므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퇴직 후 경제활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맞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동안의 경력을 살려 재취업을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마저도 경쟁이 심해 성공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자격증 취득 등 재취업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지자체에서 중장년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므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금은 반드시 퇴직연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앞서 언급한 창업 실패 리스크와 금융사기 리스크를 겪을 확률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만일 개인연금도 가입하였다면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도 반드시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으면 안 되며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여야 합니다.